공매도 금지 첫날 오늘 코스피가 5.6% 급등을 합니다. 순식간에 2,500선을 넘었는데 그 와중에 주말에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현금 비중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40% 증가, 그리고 이자 수익 목적의 단기 국채 투자가 늘었다. 그리고 주식은 손실이 났고 다른 영업적인 부분으로 수익이 났다. 가장 중요한 현금 비중이 1,492억에서 1,572억까지 최고치 경신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뭐 때문일까?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많이 빠졌죠. 버핏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 12%가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주식 때문에 손실을 봤지만 반면에 이자 상승기,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보험 쪽 관련된 수익, 그리고 철도 유틸리티 투자를 통한 영업이익이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3분기 증시는 안 좋았죠. 주식으로만 241억 달러의 손실이 났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주식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메꿨다는 거죠. 즉 우리는 여기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또 알 수 있어요. 주식 몰빵, 한 종목 몰빵 이런 게 아니라 본업을 통한 현금 흐름, 기타 수입원, 현금 혹은 국채와 같은 포트폴리오의 배분을 통해서 주식이 안 좋더라도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부분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점점 현금 비중은 늘어났지만 22년에 많이 줄었죠. 하지만 다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1,572억을 찍습니다. 우리 돈으로 206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현금성 자산이 206조 원이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근 들어서 버핏의 현금 비중, 어쨌든 최대치를 찍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7% 이상 늘었다. 특히 3분기에는 주식을 50억 달러 이상 매각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이죠.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은 1분기와 2분기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대부분 애플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GM, HP,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비중이 조금씩 줄어든 거. 일단 2023년 올해만 400억 달러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특히 GM이나 HP, 쉐브론 이런 기업들의 매도 비중이 컸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계속 늘어나게 된 사유, 주식 매각 후에 신규 투자를 위한 몸살이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2분기와 3분기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2분기에 일본 상사 투자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죠. 버핏의 파트너 찰리 먼거는 100년에 두세 번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다 라고 극찬을 했는데 일본 0.5% 금리로 돈 빌려서 5% 배당 주는 상사 기업에 투자한다. 거기에 시세 차이까지. 그냥 꽁돈 마진이죠. 반면에 3분기의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국채 투자예요. 그래서 3분기의 실적 이자 수익만 13억 달러가 증가를 합니다. 국채 이자죠. 특히 버핏 같은 경우에는 단기물 국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때 3분기죠. 3개월 국채 기준으로 5.5% 무위험 수익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점 혹은 이런 시점 국채 투자와 뭐가 다른 걸까? 일단 절대 금리 수준이 다릅니다. 국채로 얻을 수 있는 금리 3%, 4%, 지금은 5%죠. 가만히 있어도 5% 넘는 이자가 들어온다. 게다가 무위험 수익이다. 게다가 이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금리 인상의 막바지 구간이죠. 금리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국채의 시세 차익까지, 무위험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국채 투자 타이밍이었다. 특히나 큰 변동이 없었던 단기물 기준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리의 추가 상승폭이 아주 크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국채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었다.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현명한 투자였죠. 이렇게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의 현금 개념이었다. 지금 1,500억 달러 현금을 들고 있지만 그 중에 3분의 2, 거의 1,000억 달러 되는 비중이 국채 자산이에요. 현금성 자산인 건 맞지만 포트폴리오 차원의 현금 개념이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서의 국채다. 이렇게 시기별로 국채 투자가 의미를 다르게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냥 단순 포트폴리오 차원의 배분 개념의 국채, 현금과 비슷한 의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국채 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투자 자산의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1,500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이 있지만 증시가 하락할 걸 염두에 두고 보유한 현금이랑은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나름 전략적인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3분기 워런 버핏의 투자는 고금리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일부 보여지는 낌새가 있는 그리고 또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일부 팔고 국채를 사는 그리고 많은 현금을 들고 있음으로 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국채를 통해서 고금리 무위험 이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투자 전략이었다. 즉 주식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이자 국채 투자의 성격.
전략적인 투자 자산이었다는 거죠. 특히 워런 버핏의 투자 파트너 찰리 먼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형 기업을 인수할 확률이 최소 50% 이상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좋은 대형 기업을 인수할 만한 기회를 엿보고 있고 그를 위한 현금을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증시의 반락 혹은 하락장 전환 이런 의미랑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거 같은 경우는 중국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비아디를 기적적인 회사라고 일컫기도 하죠. 전기차 회사. 중국 경제가 향후 20년 어떤 경제보다 좋을 것이다. 또 하나 먼거의 성공 철학을 소개해드리면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리해야 되고 노력이 뒤따라야 되고 행운이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어쨌든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재 대규모 주요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조만간 곧 투자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버핏이라면 이런 조정 구간 어떤 판단을 하실 건가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마지막 4분기가 진행 중이지만 아마 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시점 그 내용을 돌아보면 분명히 버핏은 주식을 샀을 거예요. 자, 정리하면 버핏의 현금화의 의미는 경제위기나 증시의 하락 반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서의 현금 비중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의 대부분은 국채 자산, 단기 국채 자산, 금리가 올라가는 고금리 기간 그리고 고점권이죠. 금리 고점권. 금리가 하락 반전했을 때 국채 시세 차익까지 일석이조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주요 지점에서의 국채 투자였다. 대규모 투자. 또한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 상황, 투자처를 찾는 과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5%가 넘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장대 양봉은 코로나 직후에 나왔던 이 바닥 찍고 나온 첫 장대 양봉,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 주봉 이후에 첫 장대 양봉이에요. 5%가 넘는 큰 폭의 상승이죠. 이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200주 이평선, 이 보라색깔 선이에요. 이 200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200주 이평선이 깨지고 나서 상승은 했지만 지지부진했던 장세. 그리고 살짝 깼다가 급락. 하지만 코로나 때도 비슷했어요. 살짝 넘었다가 폭락. 그리고 이후에 200주 이평선을 넘고 나서 본격 랠리. 여기를 다시 넘어준다면 다시 크게 상승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물론 일봉으로 봤을 때 200주 이평선 지지 그리고 넥라인 단기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단기에 조정이 온다고 해서 랠리가 끝나는 걸까?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난 시간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 바라고요. 환율 또한 오늘 1,300원을 아래로 깼습니다. 1,270원. 환율 같은 경우도 이 바닥을 깨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환율 고점권 이야기도 드렸고 물론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오더라도 중장기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 저점 1200원 초반대 구간을 아래로 깨는 이런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이는 증시의 상승 랠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율은 지속해서 하락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환율 하락은 결국 외국인을 통해서 저점 매수 효과 그리고 환차익 동시에 주기 때문에 외국인 유입 효과를 나타낸다. 코스피, 특히 코스피에 좋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버핏의 첫 번째 가장 유명한 투자 원칙이 뭐죠? 바로 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원금을 잃지 마라. 어떤 물건을 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산다면 우리는 절대 돈을 잃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제값보다 높은 비싼 가격에 사기 때문에 투자 실패 그리고 손실이 나는 거예요. 싼 가격에 샀다면 마음이 편합니다. 매도를 잘해야 된다고 하죠. 하지만 매수를 싸게 적절한 구간에서 잘하면 매도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구간에서 팔아도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고 여유롭다는 거예요. 매수를 잘하면 매도는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구간에서 욕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항상 이런 저점,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러한 반복이 거의 99%, 100% 항상 동일하다는 말씀을 오프라인 강의 때도 드렸는데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의 심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동일한 똑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서 더 떨어지길 바라면서 긍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욕합니다. 여기서는 부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욕해요. 왜냐? 난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주식을 다 팔았으니까 더 떨어져야지 아래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심리와 반대되는 투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본질에는 바로 주식을 제 가치보다 쌀 때 살 수 있는 그 밸류에이션 능력 그리고 심리와 본능에 역행할 수 있는 능력, 투자 마인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버핏의 현금화를 통해서 버핏의 전략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굉장히 존경스럽고 이러한 나이에도 이런 엄청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배울 게 정말 많고, 항상 투자자는 공부하고 배우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새삼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을 통해서 항상 배우고 더 발전하시는 상승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